지주공동사업의 수익 구조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첫 번째, 지주의 토지 비용과 개발 수익은, 지주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뭐다? 토지 비용의 산출이에요. 토지 비용. 왜? 실제로 토지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얹어지는 것들이 뭡니까? 개발 컨텐츠거든요. 이 개발 컨텐츠들이 바로 얹어지게 되는데 이 토지비가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 사업비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40% 이상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토지비의 산출이 매우 중요한 잣대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비 외에 개발 수익에 대한 지주 그리고 개발사 간의 지분 산정을 해야 되겠죠. 기여도에 따라서 단순히 지주가 토지만 내놓고 나 이거 알아서 잘 개발해서 돈으로 만들어줘 하는 것과 실제로 지주가 토지를 내놓은과 동시에 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특히 재정적인 지원들을 일부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개발사와 지분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기여도가 전혀 달라지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토지 비용은 실거래가의 거의 100%의 비율로 책정을 합니다. 실제 주변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그 토지값의 100%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죠. 왜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왜? 1,000만 원에도 팔리는 물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더 얹어주지는 못할 망정 낮출 수는 없죠. 또 얹어준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얹어주게 되면 실제로 개발 수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근거한 비율로 책정한다. 이후에 개발 수익. 이 보통 보면은요, 부동산을 평가할 때의 첫 번째가, 부동산을 평가할 때 첫 번째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두 번째가 수익 환원법이 있습니다. 수익 환원법이 있고 세 번째는 바로 원가. 자, 원가 산정법이 있습니다. 원가 산정. 그래서 수익 환원법은 이것을 수익으로 했을 때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고요. 원가 산정은 요 토지가 얼마고 건물은 얼마고 여기에 이것을 만들기 위한 부대 비용은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것들 전부 원가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떠한 사업 형태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도입을 해서 실제의 가치들을 증대시키게 되는데 이 책정을 하고 나서 보통 토지를 제공을 하고 개발사가 그 위에 컨텐츠를 입혀서 한마디로 합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주와 개발사의 각각 보통 50대 50 내외로 이제 보유하게 되지요. 물론 그 안에 내부적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참작을 해서 뭐 60대 40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40대 60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어떻게 혼합하고 섞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땅을 너무 노려. 정말 그 땅이 누가 봐도 저거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입지를 가진 정말 양호한 토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땅의 가치는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주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들을 전부 잘 섞어야 된다. 그러나 토지 비용과 사업성 등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당연히 유동적이죠. 유동적이고 토지 비용과 개발 비용은 지주 공동사업의 기획과 계약 과정에서 임의로 변동되어 책정 적용되어서 교섭력을 잘 가지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잠깐 잘못해서요 사인해버리면은 상당한 수익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집중하셔야 된다. 자, 개발사와 개발 수익의 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 이 수익 구조의 두 번째가 되는데 지주는 책정된 토지 비용 외에 별도의 개발 수익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왜? 토지를 내놨으니까 개발사와 함께 콘텐츠를 입혀서 수익을 증대시켰으니까 토지 비용 이외에 플러스 뭐다? 개발 수익의 지분 50대 50이라고 하면 50%, 40대 60이라고 하면 40%, 60대 40이라고 하면 60%의 수익, 개발 수익을 플러스 알파로 가져오게 됩니다. 요건 세전이죠, 세전. 개발사 또한 각 분야의 업무 비용에 대한 도급 금액 이외의 업무 비용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개발사에서 여러 분야의 금융을 위한 PF 팀들이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업의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현장 시공사가 붙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분양팀들이 붙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끌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 추진비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실질적인 어떤 행정, 법률, 상업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우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출 금액은 당연히 비용으로 산정이 되고 그 비용 이외의 별도의 지분에 따른 수익, 개발 수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개발사 또한 당연히 그 지급되는 투자되는 비용, 즉 그런 실질적인 부대 비용 이외에 당연히 플러스 알파 개발 수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총 분양가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죠. 어차피 팔아서 전체 수익이 총량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분배하게 되니까 당연히 수익금은 총 분양가로 여기는 세금이 어떻다? 제외되는 것이죠. 세금이 제외됐으니까 세금을 여기서 이제 공제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하고 나머지가 실질적인 수익이 되겠습니다. 총 수익금에서 총 분양가가 되겠죠. 총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제 뭐다? 개발 수익입니다. 개발 수익인데 지주와 개발사가 각각 5대5로 했느냐, 6대4로 했느냐, 4대6으로 했느냐, 아니면 3대7로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지급받는 이런 것이지요. 이 수익 구조는 그렇습니다. 약정한 대로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은 그 약정한 대로 지분에 따른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해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분에 따른 수익도 또 확정형과 지분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정형은 지주는 나 이 사업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냥 내 제공하는 이 토지에 얼마만 얹어줘. 이렇게 해서 계약을 확정하여 지분을 받는 개발 수익금을 뭐다? 확정합니다. 확정. 자,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수익의 뭐 절대 금액으로 상관없어요. 5억이다. 아니면은 40%다. 나 이거 줘. 왜? 확정형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사가 이익을 더 보든 이익을 덜 보든 아니면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나에게는 확정형으로 주라.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개발 수익의 퍼센테이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형은 처음에 어떤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지 못하고 접근하게 되면 잘못하면 개발사에 배만 불려주는 이런 우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정형을 지급받게 되면은 실제로 개발사 이익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어떻게 확보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좀 편하죠. 그 부분에서는 즉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든 마무리가 되기만 하면은 나에게는 그 확정형 수입이
수익이 얻어지는데 지분형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르지요. 지분형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공동 사업 형태로 운영을 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공동의 이익, 즉 그 콘텐츠를 어떻게 가공하고 같이 협력해서 머리를 짜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그 지분에 따른 수익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의 다각도의 방법을 어떻게 지주도 동시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그 이제 어려움, 이렇게 지주가 어느 정도의 노하우 내지는 경험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저는 지분형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분형이 되면요 이익을 보면 같이 나누고 손해를 봐도 또 같이 그 손해를 감내해야 되거든요.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개발사가 바보입니까? 아니, 개발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개발사 또한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지주가 내놓은 땅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대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거기에 주택을 지어도 거기다 상가를 지어도 아파트용 공장을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개발사 또한 여러 가지의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금융 부분이 되고 금융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시공 부분이 또 있지 않아요. 시공 부분. 그리고 판매를 위한 분양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융, 시공, 분양 이것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분양 아무리 잘 지어놓고 정말 완성도가 높은 건물이 된들 실제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분양이 꽂히죠. 아무리 잘 지어도 여기서 금융이 정말 잘 일으켜져 가지고 저리로 융자를 받고 또 그 융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서 실제로 PF 자금이 적게 들어가도 금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물론 금융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공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가 아무리 잘 된들 분양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금이 회수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분양이 마무리되는 것이 분양이 바로 꽃입니다. 꽃.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 이 분양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개발사가 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서 그 창출한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뭐다? 분양가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익 구조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수익 구조에서 우리가 그러면 개발 이익에 따른 세전, 개발 이익에 절세 및 감세를 과연 어떻게 지주가 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그냥 팔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 그냥 내놓고 나니까 이거 도대체 내가 땅을 왜 팔아야 되는지 이런 회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비율이 상당 부분 높죠. 누진제입니다. 누진제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줄여보자. 그래서 세전 수익을 보통 수익 구조는 하는데 우리가 사업 종료 후에 이 개발사가 해당 세금을 각각 이제 사업소득세로 내게 되거나 법인세로 내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은 세금의 내역 및 금액은 지주와 개발사 간에 체결된 참여 유형 이것이 보다 확정형이냐 지분형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또 분배 비율에 따라 다르죠. 5대 5냐 6대 4냐 4대 6이냐 이런 분배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지주의 입장에서 지주공동사업 추진의 가장 큰 목적과 특히 특성은 많은 분들이요 실제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사업소득세로 전환해서 고지된 세금에 대한 절세나 감세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세. 실제로 그래요. 제가 지주공동사업을 진행을 해보면은 실제 지주들이 생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를 긁어주면 안 돼요. 당신 지금 파는 것보다 세금이 절약돼서 실제로 주문에 들어가는 소득이 사업이 끝났을 때 훨씬 더 크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면 잘 먹혀요. 강남구 논현동에 제가 지주공동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사업이 완료됐을 때 결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때 실제 지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세의 방안들을 제시하면은 상당 부분 잘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컨텐츠를 잘 입혀주면은요 됩니다. 자, 다가구 단독 소유하고 계신 또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을 한 동 전체의 소유자들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지주공동사업도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은 토지주와 개발사 간에 행해지는 지주공동사업을 통해서 구현되는데 특히 인구가 집중이 될 곳, 즉 미래가치죠. 그것도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기타 부동산 개발과 투자, 그리고 건설과 건축 관련 정보에 대한 기초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주공동사업 및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하는 겁니다. 이런 지주공동사업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수익에 대한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지주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점이 많은 여러 가지 소규모 주택 사업 개발 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거기에 자율주택 그리고 가로주택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또 바로 지주공동사업 괜찮은 사업의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